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드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어린이날 오후에 촬영한 서울과 그 주변 지역 풍경입니다. 맑은 날 드론을 높이 띄웠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 영상에 보이는 지형 지물은 어디인지 소개하는 간단한 코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날씨가 매우 좋아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촬영은 정오 무렵과 오후 4시경 이렇게 두 차례 진행했으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가시거리는 약 65에서 70km 정도였습니다. 지면에서 150m 상공에 드론을 띄웠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촬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륙한 위치에서 동남쪽 관악산 방향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이며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둥근 건물은 경륜 경기가 열리는 광명 경륜장입니다. 그리고 광명동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야트막한 산은 도덕산이고 도덕산 뒤로 관악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관악산이 원래부터 등산객들이 많긴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젊은 사람들도 관악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막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근데 관악산이 보통 풍수지리적으로는 불을 품고 있는 불의 기운이 강한 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좋은 기운이 있어서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 부천, 광명 이 세 지역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경계 부근입니다. 사진 우측 하단에 보이는 공원에서는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행사가 있었나 보네요. 확대해보면 사람들이 보이고 행사 때 볼 수 있는 천막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천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사진 중간에 보이는 이 산은 광명의 구름산이고 구름산 왼쪽으로 희미하게 멀리 보이는 산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를 이루는 광교산입니다. 수원에 있는 산이 서울에서도 보일 정도면 그날의 가시거리는 최소 30km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진도 구름산을 중심에 두고 드론을 이륙한 위치에서 동남쪽에서 정남쪽 사이 동남쪽에 가까운 수원 용인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 중앙에 보이는 이 굴뚝은 소각장 굴뚝인데 그 바로 옆에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라 해서 저기 강원도 영월이나 충북 단양에 있는 그런 석회동굴은 아니고 폐쇄된 광산을 해산물 저장고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관광지로 개발한 곳이죠. 그리고 광명 동굴이 있는 산자락 너머 멀리 보이는 산, 바로 이 산은 수리산입니다. 수리산은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자연의 휴식처로 사용되는 그리고 등산 명소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륙한 위치에서 서남쪽 시흥 방향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부천 옥길지구이며 그 너머로 시흥과 안산 일대 낮은 산지가 보이네요. 옥길지구도 개발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택지 개발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부천에 속하긴 한데 기존 부천시가지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택지 개발 지구라 그런지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다 보니 기존의 중동 신도시나 원미구, 오정구 일대 주택가와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옥길지구 너머로 시흥 은계지구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옥길지구 오른쪽 위에 가깝게 보이는 이곳, 이 아파트 단지가 시흥의 은계지구가 되겠고 그 왼쪽 저 멀리 보이는 곳도 행정구역상 시흥에 속하는데 이곳은 장현지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계지구와 장현지구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죠. 호조벌이 보입니다. 일전에 제가 드론 비행 가능 지역을 설명할 때 호조벌을 예시로 들었죠. 서울 서남권 쪽에 살고 계시다면 드론 띄우러 가기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보면 시화호 너머 화성시에 있는 산지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제 드론의 시선을 점차 서쪽으로 돌려봅니다. 사진 가운데 가장 멀리 보이는 이 고층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인천 소래포구 옆에 있는 단지인데 제가 드론 교육을 받았을 때 비행장 정면에 바로 보이는 곳이라 거리 감각을 익히는 용도로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왼쪽으로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은 대부도에 있는 황금산입니다. 즉 서해안의 섬이 보일 정도의 맑은 날씨라는 사실과 함께 서울이 서해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큰 길이 서해안로인데 이 도로를 따라 쭉 가면 대부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좀 더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산은 인천과 시흥의 경계가 되는 소래산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산세가 워낙 독특해서 천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각도에서 소래산을 보면 완만한 부분이 보이는 지점이라 티가 나지 않지만 북쪽이나 남쪽에서 보면 소래산 특유의 삼각형 산체가 대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래산 우측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고층 건물들이 있는 곳은 송도 국제도시인데 건물의 형태를 보니 송도 센트럴파크 뒤편에 있는 유명한 주상복합단지인 것 같네요. 다음 사진은 부천 남부 소사구 범박동 일대와 성주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주산과 소래산은 연계 등산 코스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름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서북쪽으로 돌려봅니다. 부천 시내와 그 너머 인천 부평구 일대가 한눈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앙에 저 멀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산. 이 산은 강화도의 만이산입니다. 이렇게 찍힌 만이산의 모습을 보니 마치 일본 도쿄 시내에서 포착되는 후지산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평야지대에 넓게 펼쳐진 도시와 배후 산지 뒤로 봉우리 하나가 보이는 구도가 꽤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이 가장 높은 건물은 부천의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찾아보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평야지대에 솟아있는 건물이라 이 건물을 나침반 삼아서 길을 찾아도 될 법합니다. 다음 사진은 부천 역공역 주변의 시가지 그리고 원미산 그 너머 인천 계양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원미산은 매년 봄 진달래가 만개하는 산으로 진달래 축제가 열려서 부천 시민들 사이에서 명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이는 계양산은 작년 6월쯤에 러브버그 대량 발생 사태로 악명을 떨쳤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작년이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양산 서쪽, 북서쪽 바로 이 지점, 확대한 이 지점에 희미하게 멀리 보이는 산은 강화도의 혈구산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사에 관심이 있다면 삼국통일 후 남북국 시대에 신라가 나라의 변방에 요충지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인 혈구진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로 진출하는 서해안과 가까운 곳에 주요 군진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혈구진이죠. 이 외에 유명한 군진으로는 한국사를 잘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습니다. 드론의 시선은 서서히 북쪽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넘어가면 김포국제공항이 나타납니다. 공항 너머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바로 이 지점이죠. 그 다음에 한강 건너 일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잘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산 김포 사이 지점, 이 영상에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 멀리 희미한 산맥이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북한 개성 외곽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 유명한 개성 송악산과 천마산 일대의 산지가 가시거리가 좋은 날에 이렇게 서울에서 보이는 거죠. 제가 드론을 띄운 지점에서 송악산까지 구글어스로 거리를 재봤더니 대략 70km가 찍힙니다. 이날의 가시거리가 아주 좋았다는 의미죠.
송악산에 닿기까지 지금 보이는 북서쪽으로는 중간에 그 어떤 높은 지형지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덕분에 이렇게 서울 서남권 외곽 지역에서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도 서울이 전방 지역에 가깝다는 지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다음 사진에서도 점점 북쪽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중간에 낮은 산지 넘어 보이는 곳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이며 그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파주, 고양, 양주의 경계를 이루는 고령산입니다. 이 산이 지도로 봤을 때 지명이 좀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고령산, 앵무봉, 계명산 이 세 가지 지명이 거의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이 무엇인지는 아마 고령산이라는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앵무봉 그런 거겠죠.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듯이.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 북한산을 마주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에는 서울 어디서든 이렇게 북한산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양천구 목동에 있는 유명한 주상복합단지입니다. 그 뒤로 한강 건너 서울 강북 지역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북한산 동쪽으로 이곳에 수락산 그리고 불암산도 잘 보입니다. 드론의 시선은 이제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합니다. 사진 정중앙에 여의도의 파크원과 63빌딩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남산 서울타워가 잘 보이죠. 남산 뒤에 희끄무레하게 멀리 보이는 산맥은 남양주에 있는 산들인데요. 이쪽 아까 보셨던 불암산 뒤편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순서대로 주금산, 충령산 그리고 이 사진상에선 좀 흐릿하지만 남산 서울타워 바로 뒤에 산의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천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에 사는 저로서는 경기 동부는 물론 같은 서울에서도 동쪽, 동서울 권역도 꽤 멀게 느껴지는데 드론만 띄워도 그 동쪽 지역들이 잘 보이니 수도권이 넓으면서도 좁게 느껴집니다. 다음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중앙에 솟아있는 롯데월드타워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롯데월드타워 뒤에 있는 산들은 원래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간혹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구름이 아예 없는 맑은 날보다는 구름이 어느 정도 껴있는 맑은 날에 잘 보이더군요. 롯데월드타워 기준으로 왼쪽부터 남양주의 예봉산, 운길산 그리고 한강을 건너고 하남, 검단산을 거쳐 보이시는 이 흐릿한 산지에 그 유명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원래 앞서 말한 구름이 어느 정도 껴있는 맑은 날에는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뒤편으로 양평의 용문산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날은 날씨는 맑은데 대기의 산란 때문인지 용문산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네요. 네, 이 사진들부터는 오후 4시쯤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햇빛을 받아서 점심때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옥길지구와 시흥, 안산 일대의 산지가 앞서 점심 무렵에 찍은 사진들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옥길지구 너머로 시흥의 장현지구와 은계지구가 점심시간 때 찍었던 사진보다 더 선명히 보이고 안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너머로 시화호 건너편 화성 일대 낮은 산지가 더 잘 보이네요. 만약에 임시공역 허가를 받고 150m보다 더 높이 띄웠다면 아마 충청남도에 있는 산지까지 보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글어스로 지형을 대조했을 때 이 사진의 정면으로 쭉 가면 나오는
어느 정도 높은 해발 500m 이상의 산간지대가 서산에 있는 가야산이었습니다. 150m 정도의 고도에서는 충남까지 보이기에는 무리지만 아마 높이 뛰었으면 충분히 포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소래산. 소래산과 그 너머로 보이는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일대의 건물들도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의 고층 건물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만이산도 아까 전보다 더 선명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찍은 만이산을 보니까 그 도쿄에서 보이는 후지산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아마 도쿄에서 본 후지산이라고 아마 구글에 구글링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만이산은 화산이 아니고 산세 규모도 후지산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되지만 그래도 한국사에서 꽤 의미가 있는 산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점심시간 때 찍을 때는 몰랐는데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보시면 이 가운데 네모난 구조물 2개, 산 위에 솟아있는 구조물 2개가 보이실까요? 이것은 올해 초에 개통된 인천 본토와 영종도로 있는 세 번째 연륙교, 보통 그 제3연륙교라고 많이들 표현했는데 지금은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동안 계속 제3연륙교라고 불렀냐면 영종도 주민들하고 청라지구 주민들 사이에 서로 자기네들 지명 붙이려고 오만 생쇼를 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시설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이 돼서 올 초에 개통을 했고 이 교량이 특이한 점은 여기 보이는 주탑 2개 중에 한쪽의 꼭대기에 전망대가 생깁니다. 이 전망대가 생기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라고 하네요. 기네스북에 등재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개장한다면 한번 가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고 띄울 수 있다면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물이 확인된 덕분에 여기서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지점, 이 산은 곧 영종도에 있는 금산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계양산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 옆에 강화도의 혈구산도 잘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김포공항은 물론 저 멀리 북한 개성 외곽에 있는 산지가 비교적 선명해졌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보다는 개성 외곽 송악산과 천마산 일대 산지가 능선의 윤곽이 구분될 정도로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북한산도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자연의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여의도와 남산, 서울 시내 풍경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확실히 점심시간이 지나고 일몰 직전 이 오후 시간대에 그 무렵에 확실히 찍어야 그 자태와 위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건물 외벽이 유리투성이라 그 효과가 햇빛을 받아서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월드타워 주변으로 약간 이 까만 층이 보이는데 이게 참 이런 점이 좀 아쉽죠. 이게 이런 층이 보통 구름이 아예 없을 때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롯데월드타워 뒤에 보이는 예봉산이나 검단산 산 성태는 잘 보이는데 양평의 용문산 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봉산과 검단산 일대가 보인다는 것은 동쪽으로도 가시거리가 40km 이상 확보가 됐다. 40 내지 50km 정도는 확보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광명 일대와 관악산도 아까보다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삼성산, 도덕산, 구름산, 그리고 광명 동굴 앞에 굴뚝 넘어 수리산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시흥의 목감지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맑고 가시거리가 좋은 날 드론을 띄우면 어디까지 보이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드론을 구하신다면 사는 곳에서 띄워서 풍경을 촬영하고 어디까지 포착됐는지 지도를 보면서 대조해 보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드론이었습니다.